배움을 시작한 당신의 지금은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봄날 영어학교의 봄날쌤입니다. 요새 찬바람도 솔솔 부는 것이 이제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가을에 대비하여 이것저것 좀 구매를 하고자 쇼핑을 다녀왔는데요. 쇼핑몰에 갔더니 또 영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직업병이 발동을 해서 여기저기 또 영어 사진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업을 구상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쇼핑과 수업 구상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신발 브랜드 읽기 수업입니다. 저희가 생활 속에서 항상 신고 다니는 신발의 브랜드를 정확히 읽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고고! 제가 쇼핑을 다녀온 곳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옷 쇼핑을 할 때나 뭔가 좀 답답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구경하고 싶을 때 종종 들르곤 하는 곳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주 친숙한 브랜드이죠.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한국식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은 리을 소리가 나죠. O는 한국식으로 보통 O 소리로 읽죠. 다음 T는 받침으로 들어가는데 정확히는 T는 티읕 소리가 나지만 이렇게 만약에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한글로 썼을 때 티읕을 받침으로 쓰긴 하지만 자주 쓰지 않아서 영 모양이 이상해요. 그래서 보통 T를 받침으로 넣을 때는 시옷으로 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죠. 여러분 롯만 보셔도 이게 무슨 브랜드인지 아마 감이 오실 텐데요. 맞습니다. 롯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 T가 있는데 그러면 롯데가 아니라 롯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거를 그대로 영어식으로 읽는다면 롯데가 아니라 로테 이렇게 트 발음이 나지만 한국식으로는 롯데라고 씁니다. 이거는 뭐 롯데의 마음이겠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요. 롯데는 L-O-T-T-E라는 철자를 쓰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진짜 영어 단어인 이 단어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상점들이 모여 있는 그 빌딩을 칭하는 말인데요. 저희가 쇼핑하러 갈 때 보통 쇼핑몰에 자주 가잖아요. 그 몰을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실제 영어식 발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M이니까 미음 소리가 나죠. 그리고 A는 여기서 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L은 리을 소리가 나죠. 받침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발음해보면 mall, mall 요렇게 발음이 나요. 한국식으로는 몰이라고 쓰고 읽지만 실제 영어 발음은 mall 요렇게 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발음을 따라해 볼까요? mall 제일 끝부분에 L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mall을 발음하실 때에는 가장 마지막에 혀가 앞니 뒤에 닿으면서 발음이 됩니다. mall까지는 아직 혀가 안 닿았어요. mall. 그러다가 서서히 혀가 닿아요. mall. 이렇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mall. 좋습니다. mall을 정확히 발음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시면 일단 쇼핑몰 할 때 그 몰을 M-A-L-L 이라고 쓰는구나 라는 점부터 먼저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사실 이날 신발은 저의 쇼핑 목록에는 없었어요. 원래는 배낭이랑 옷을 사러 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신발 브랜드를 알려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길 들어갔다가 신발을 구매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싼 가격에 굉장히 잘 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신발을 사러 간 곳은 여기인데 다양한 신발 브랜드가 모여 있는 곳이죠. 바로 A, B, C 그리고 저희가 이미 앞에서 본 적이 있는 요 단어 M-A-R-T 어떻게 읽으시면 되죠? M은 미음 소리가 나고 A-R은 R 소리 혹은 R 소리가 나니까 mar이 됐죠. mar. 그리고 T는 T 소리, T 소리가 나죠. 미국식으로는 mart라고 발음을 하지만 한국식으로는 밑에 리을을 빼고 마트라고 보통 부르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곳이 마트이죠. ABC 마트는 다양한 신발을 사고 팔고 하는 곳인데요. 제가 여기를 이제 딱 갔는데 하필이면 문 바로 앞에 굉장히 친절한 직원분께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저를 굉장히 계속 주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판을 이렇게 찍으려다가 조금 소심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소심해서 너무 이렇게 주시를 하시니까 간판을 찍지 못하고 발매트를 먼저 찍었어요. 발매트를 찍고 있는데 그 친절한 직원분이 갑자기 등을 딱 돌리시는 거예요. 돌아선 틈을 타서 제가 또 이렇게 간판을 찍었습니다. 간판이 모두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데 소문자는 이제 눈에 잘 들어오는데 이렇게 대문자로만 나열되어 있으면 눈에 한 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단어를 배울 때 그 단어의 옆에 매번 대문자도 적어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3, 40개 정도의 단어를 연습을 해보시면 그쯤에는 이제 대문자도 익숙하게 들어오실 거예요. 대문자가 한눈에 안 읽히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대문자를 알고 있기는 하지만 대문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많이 보지 않아서 단순히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대문자도 계속 쓰시면서 눈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 주시면 대문자로만 쓰여 있어도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발 브랜드를 읽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BC 마트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이 브랜드였어요. 이 브랜드는 정말 많이 사랑을 받는 브랜드인데요. 처음에 이 신발은 특히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멋진 남녀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고 있는 신발인데요. 이 신발이 치마에도 잘 어울리고 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뭐 여기저기에 다 잘 어울리기로 굉장히 유명해서 저도 이 신발을 좀 사서 멋쟁이 대열에 좀 합류를 해보고자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제 발에는 사실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들 편하다는데 왜 저만 이렇게 불편한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 이 브랜드 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좀 더 큰 글씨로 볼까요? 자, 가장 앞에 V가 있죠. V는 비읍 소리가 나는데 살짝 진동이 들어간 V 소리가 납니다. V. 하지만 진동을 주는 것이 힘드시면 그냥 비읍 소리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A가 왔어요. 지금 이 브랜드 명에서 모음이 A 딱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단모음 단어에 A가 들어간 경우에 A는 무슨 소리로 쓰인다고 설명을 드렸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가르쳐 드렸었죠.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밑에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 나중에 이 수업 보시고 지난번 영상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음이 A 하나만 들어간 단모음 단어에서 A는 미국식으로는 주로 에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다음 N이 왔죠? N은 받침으로 들어가게 되죠. N의 뒤에 다른 모음이 있었다면 독립해서 다른 글자로 나갈 텐데 뒤에 또 다른 자음인 S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글자의 받침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S는 S 소리 혹은 Z 소리가 나죠. 여기서는 Z 소리로 쓰였는데요. 사실 이렇게 끝부분에 왔을 때는 굉장히 약하게 발음이 되는 데다가 바람 빠지듯이 소리가 나서 거의 뭐 S 소리랑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S 소리로 기억을 해 놓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이 브랜드를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식으로는 Vans, Vans 라고 발음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Vans. 좋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미국식으로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Vans라고 말을 하시면 다른 분들이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알아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국식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V는 비읍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한국식으로 읽을 때 보통 A는 무슨 소리로 읽나요? 아 소리로 읽죠. 자, 그리고 니은 받침 반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식으로 S는 거의 항상 시옷 소리로 읽죠. 그래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반스라고 보통 부르죠. 미국식 발음인 Vans는 그냥 얼추 참고만 해두시고요. 아, 이 신발 브랜드는 반스이구나. 요렇게 기억을 잘 해두세요. 신발들을 구경을 하다 보니까 또 요러한 표딱지가 또 이렇게 붙어 있는 신발들이 있더라고요. 이 단어가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찍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단독 상품이라고 적혀 있는 밑에 ONLY라는 단어가 쓰여 있죠. 요거 한번 읽고 뜻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O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O 소리가 나죠. O. 그리고 N은 니은 소리가 나는데 받침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뒤에 연결돼서 나올 모음이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L은 리을 소리가 나고요. Y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이 소리 혹은 I 소리가 나죠. 그런데 보통 끝부분에 쓰였을 때에는 이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I 소리로 쓰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I로 쓰이는 경우는 대체로 단어가 아주 짧은 단어일 경우가 많아요. 보통 3개의 알파벳 이하로 짧은 단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어를 보면요. 날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Y가 I 소리로 쓰였어요. 단어를 보면 FLY 이렇게 알파벳이 3개밖에 없는 굉장히 짧은 단어이죠. 읽어보면 FL은 full 소리가 나죠. full. 그리고 L은 세력 범위가 넓어서 뒤에 있는 애랑 또 연결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되잖아요. 리을을 한 번 더 쓰고 Y의 소리인 I를 더해주면 fly가 됩니다. 날다, fly. 자, 다시 오늘의 단어로 넘어와서요. 여기서 Y는요, 이 소리로 쓰였습니다. 발음을 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only. 한 번 더 해볼게요. 한국식으로는 only라고 적지만 실제로는 이 O 발음이 약간 O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on이 아니라 own 이렇게 O 발음이 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only. 한 번만 더 해볼까요? only. 좋습니다. only의 의미는 오직, 단 하나, 뭐뭐뭐뭐만 요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당신만 사랑합니다 할 때 그 뭐뭐만 이라는 그 의미를 only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단독 상품 밑에 only이라고 적혀 있는지 아실 수 있겠죠? 단독 상품이라는 것은 아마 그 신발이 ABC 마트에서만 단독으로 판매를 하니까 붙여놓은 거겠죠. 그래서 오직, 단 하나, 뭐뭐만 이라는 의미의 only를 밑에 넣어둔 거죠.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눈에 들어왔던 신발 브랜드는 바로 이 신발인데요. 모양이 특별히 예쁜 신발은 아니지만 밑에 그 쿠션감이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폭신폭신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명이 굉장히 긴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저희가 배웠던 이중 자음도 들어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가장 앞에 S가 있죠. 스 소리가 납니다. S는 스 소리 혹은 즈 소리가 나는데 제일 앞에 S가 쓰인 경우에는 대체로 스 소리가 나죠. 그리고 다음 K는 키역 발음이 나죠. 자, 그리고 E는 에 소리로 쓰였습니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소리이죠. 연결하면 스케까지 됐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이중 자음이 들어갔어요. CH 진짜 많이 쓰이는 이중 자음인데요. 무슨 소리가 나나요? 제일 대표적인 소리는 취 소리입니다. 치읓 소리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할 때 그 크 소리도 CH의 소리이고요. 마지막으로 쉬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쉬 소리로 쓰이는 경우는 대체로 프랑스에서 가져온 단어인 경우에 쉬 소리로 쓰여요. 대부분의 단어에서는 취 소리나 크 소리로 쓰입니다. 이 단어에서도 CH는 취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ER이 왔네요. ER은 무슨 소리가 나죠? 바로 소리가 나죠. 취 소리와 소리가 합쳐지면 취, 이렇게 철 소리가 납니다. 한국식으로는 철 혹은 여 소리로 철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끝에 S는 스 소리로 쓰였어요. 자, 읽어보면 Skechers-이죠. Skechers. 한국식으로는 이것을 보통 스케쳐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스케쳐스 이렇게요. 참고로 이 단어를 미국식으로 읽을 때 S의 뒤에 K가 왔죠. 이 경우 K는 된 소리가 나죠. 그래서 Skechers가 아니라 Skechers 이렇게 살짝 쌍기역 발음처럼 세게 발음이 납니다. 여러 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지만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혹은 배웠는데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 번 더 알려드리자면 S의 뒤에 P, T 혹은 K 등이 오면 그때 PTK는 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P는 피읍 발음보다는 쌍비읍에 가까운 소리가, T는 티읕 발음보다는 쌍디귿에 가까운 소리가, 그리고 K는 키읔 소리가 아니라 쌍기역에 가까운 끄 소리가 난다 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제가 아까 전에 원래 쇼핑 갔을 때에는 신발을 살 계획은 없었는데 결국에 가서 충동 구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온 신발이 바로 요 신발이에요. 회색 신발인데요. 이 신발이 또 이렇게 뒤에 보면 인기 상품 이렇게 적혀 있죠. 인기 상품인데다가 또 가격이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다른 운동화는 요즘에 거의 이제 10만 원이 많이 넘어가는데 이 신발은 또 10만 원이 안 넘는 데다가 물론 뭐 1,000원 차이긴 하지만 99,000원 이러면 뭔가 10만 원보다 괜시리 뭔가 훨씬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신어보고 은근히 잘 어울리네 싶어서 들고 왔는데요. 자, 이 신발 보면은 인기 상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뒤에 여기 보시면 영어로 굉장히 작지만 요렇게 적혀 있어요. 인기 상품을 영어로 쓴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H는 히읗 소리가 나죠. 그리고 지금 이 단어에서 모음이 O밖에 없어요.
모음이 어우만 들어있는 단모음 단어에서 어우는 무슨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어우, 우, 아 중에서 아 소리가 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난번 수업에서 단모음 단어에서 모음이 무슨 소리가 나는지를 공부했는데 이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직 안 보셨던 분들 혹은 봤는데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이 수업 보신 다음에 꼭 오늘이나 오늘 너무 지쳤다 하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다시 한 번 더 그 영상을 봐주세요. 제가 밑에 댓글로 주소 남겨 놓을게요. 그리고 다음 T는 T 소리, T 소리가 나죠. 천천히 발음하면 hot, hot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 빠르게 발음을 하면 T가 마치 받침처럼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T는 T 소리가 나지만 이렇게 쓰지 않고 한국식으로 쓸 때 시옷 받침으로 넣어준다 라고 아까 롯데를 설명드릴 때 언급을 했었죠. 자, 그래서 HOT는 hot 이라고 쓰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단어를 읽어볼게요. 가장 앞에 I가 있네요. I는 E 혹은 I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I 소리로 쓰였습니다. 다음 T는 T 소리가 나죠. 그리고 E의 대표적인 소리는 어이가 없네. 어이 중에서 소리이죠. 마지막 M이 이제 받침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item이 됐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미국식 영어로 발음을 하면 꽤나 다른 소리가 납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의미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hot은요. 진짜 많이 쓰이는 단어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는 일단 뜨겁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보통 카페 가시면 메뉴판에 뜨거운 음료 위에는 hot이라고 적혀 있죠. 뜨겁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날이 이게 온도가 뜨거우면 덥잖아요. 그래서 덥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은 것을 또 hot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게 요즘에 되게 핫해. 이게 핫한 모자야. 이런 식으로 핫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때 그 핫이 인기가 많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은 물품, 물건을 의미합니다. 즉, 핫 아이템이라고 하면 인기가 많은 물품, 인기가 많은 물건, 인기, 상품이 되는 거죠. 이것을 발음하실 때 미국식으로는 아이템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이가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T는 리을처럼 발음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사실 이 T를 리을처럼 발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냐면 hot item, item 이렇게 item처럼 발음을 합니다. item 요렇게 요거는 그냥 참고로 기억을 해두세요. 혹시 미국 사람이 item 했는데 못 알아듣지 않도록 아이템은 미국식으로는 item이라고 발음이 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사실 저희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이라는 단어를 보고 듣는 것은 한국 내에서 이제 많이 보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item이라는 발음은 참고만 해두시고 이 단어는 hot item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발음 연습을 해볼 건데요. 미국식으로 한번, 한국식으로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볼까요? 미국식으로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hot item. 좋습니다. 이제 한국식으로 해볼까요? hot item. 오케이. 제가 산 운동화의 브랜드는 바로 이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역시 예전부터 굉장히 핫한 브랜드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은 니은 소리가 나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중 모음이 나왔는데요. 이 W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우 소리 혹은 new 소리가 납니다. 두 가지 소리가 나요. 자, new는 new입니다. new는 무슨 의미인가요? 새로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많이 쓰고 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단어이죠. 자, 그리고 다음 요 단어도 읽어볼게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먼저 B는 비읍 소리가 나죠. 그리고 A는 가장 대표적인 소리 에 소리가 납니다. L은 리을 소리가 나죠. 그리고 또 L은 앞에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 범위가 넓어서 앞에 글자의 받침으로도 들어가지만 또 뒤에 모음이 나오면 그 모음과도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리을을 한 번 더 써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A는요. 똑같이 에 소리로 쓰이지 않고 소리로 쓰였어요. 모든 모음들은 기본적으로 소리를 가지고 있죠. A 역시 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n이 있죠. 니은 받침으로 들어가고요. 가장 끝에 C는 S 소리가 납니다. C가 키읔 소리 혹은 쌍시옷 소리가 나잖아요. 여기서는 쌍시옷 소리로 쓰였어요. 그런데 끝에 C는 발음을 하실 때에는 소리가 많이 약해져서 거의 S처럼 들립니다. balance, balance 이렇게요. balance의 의미는 바로 균형이라는 의미이죠. 균형.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한국식으로 읽을 때에는 A를 둘 다 소리로 읽어서 보통 밸런스 이렇게 많이 쓰고 읽으시는데요. 실제 미국식 영어 발음으로는 balance, balance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balance. 한 번 더 해볼까요? balance. 좋습니다. new는 새로운, balance는 균형이죠. 그래서 이 신발의 브랜드 이름인 New Balance의 의미는 새로운 균형이라는 의미입니다. 브랜드 이름이 왜 새로운 균형이지?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이유가 원래 이 뉴발란스라는 회사는 처음부터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고 맨 처음에는 그 발에 아치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지지하는 지지대가 들어있는 깔창을 만드는 회사였대요. 근데 이 아치를 지지하는 지지대를 넣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발에 균형감을 맞춰주기 위해서잖아요. 즉, 발에 새로운 균형감을 찾아주겠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New Balance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볼 브랜드는 바로 이 브랜드입니다. 먼저 앞에는 F가 있죠. 그리고 I가 있고요. L, 마지막은 A를 이렇게 써놨어요. A. 읽어보면 F는 F 소리가 나죠. 피읍이라고 적지만 좀 더 센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I는 여기서 E 소리로 쓰였습니다. F가 됐죠. L은 리을 받침 fill이 됐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L은 세력 범위가 넓죠. 그래서 뒤에 있는 모음과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리을을 한 번 더 써주셔야 되죠. 자, 읽어보면 villa가 되죠. 한국식으로는 주로 휠라 요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영어식 발음은 villa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 villa에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를 만든 창립자의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ABC 마트를 갔을 때
계절이 바뀌는 시점이어서 그런지 이 단어가 쓰여 있는 종이가 여기저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옷가게 등을 가셔도 정말 자주 보게 되는 단어일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앞에는 저희가 이미 앞에서 봤었던 단어가 나왔죠.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바로 new이고 새로운이라는 의미이죠. 자, 다음 뒷부분을 보면요. 여기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천천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A는 이 단어에서 소리가 납니다. 물론 A, 여러 가지 소리가 나지만 그 중에서 소리로 쓰였어요. 그리고 R이 두 개가 있지만 하나가 있으나 두 개가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리을 소리가 나죠. 뒤에 있는 I는 여기서 이 소리, I 소리, 소리 중에서 I 소리로 쓰였어요. 연결하면 alright가 됐고요. V는 진동이 들어간 비읍 소리가 나죠. V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AL은 끝에 왔을 때 무슨 소리가 나죠? 제가 전에 수업에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all 소리가 나죠. 연결해보면 arrival이 됩니다. R은 한국식으로는 lie 이렇게 적지만 정확히는 요렇게 발음이 나죠. right, 요렇게요. 자, 천천히 발음해 볼게요. arrival. 한 번 더 해볼게요. arrival. 한 번만 더 해볼까요? arrival. 좋습니다.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AR은 선생님이 발음 혹은 R 발음이 난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묶어서 발음을 하지 않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항상 그 AR을 알려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 AR이 끝에 온 경우 R 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주로 모음 더하기 R은 단어의 중간이나 끝에 올 경우에는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단어의 앞쪽에 쓰였을 때에는 항상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new는 새로운이라는 의미이고 arrival은 무슨 의미냐면요. 도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공항 가셔도 보실 수 있어요. 비행기가 도착을 하는 곳에 가시면 arrival이라고 적혀 있는 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물건이나 사람을 칭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new arrival이라고 하면 새로 도착한 물건, 신상품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아마 이 단어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셨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단어를 배우셨으니 옷가게에 가시면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나중에 옷가게 가셨을 때 한번 유심히 있나 살펴보세요.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읽어볼 신발 브랜드는 바로 이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로고만 보셔도 바로 어떤 브랜드인지 보통 잘 아실 텐데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이죠. 뭔가요? 나이키이죠. 나이키는 이렇게 Nike라고 적는데요. 사실 보통의 영어식 발음을 적용을 하면 원래 이 단어는 나이키가 아니라 어떻게 읽혀야 할까요? 제가 전에 알려드렸던 규칙을 좀 떠올려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wine 같은 경우에 4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인데 가장 끝에 모음이 E가 와요. 이 경우 첫 번째 모음은 장모음 소리, 즉 그 알파벳 이름 그 소리로 읽어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는 여기서 I라고 발음이 됩니다. W의 우 소리와 I의 I 소리가 만나서 Y라는 발음이 되죠. 거기에 N이 왔으니까 니은 받침 wine이 됩니다. 이는 떨거지처럼 별소리가 나지 않죠. 이 단어 역시 wine과 마찬가지로 4개의 알파벳이 있고 끝에는 이가 왔죠. 모음 이가 왔어요. 똑같은 규칙을 적용해 보면 이는 떨거지처럼 소리가 나지 않고 I는 장모음 소리인 I 소리가 나니까 Nike가 됩니다. 그런데 브랜드 이름이 나이크가 아니라 나이키이죠. 사실 이 브랜드명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승리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한국식으로는 니케라고 부르는 여신인데요. 이 니케라는 이름을 미국식 영어로 읽은 것이 바로 나이키입니다. 저희 오늘 공부한 중요한 영어 단어들을 다시 복습해 볼게요. 먼저 이 단어는 무슨 의미였죠? 쇼핑몰 할 때 그 뭐이죠. 한국식으로는 몰이라고 하고 영어식으로는 오 발음보다는 살짝 어에 가깝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다음 이 단어도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어떻게 발음하시면 되나요? 바로 only이죠. only. 한국식으로는 only라고 쓰고요. 실제 발음은 o가 그냥 o 소리가 아니라 o 이렇게 발음이 나서 only 요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였죠? 오직, 단 하나, 뭐뭐만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죠. 자, 다음 요 단어는 너무 많이 보는 단어죠. 새로운이라는 의미의 new입니다. new. 그리고 이 단어는 무슨 의미죠? 균형이라는 의미이죠. 균형. 한국식으로는 밸런스라고 많이 읽는데 실제 영어 발음은 처음 A는 에 소리가 나고 그 다음 A는 어와 비슷한 소리가 나서 balance 요렇게 읽죠. balance. 마지막 요것은 무슨 의미였죠? 제일 어려운 단어이죠. 오늘 저희가 배운 단어 중에 공항에 가서도 볼 수 있는 이 단어 도착이라는 의미입니다. 도착. 기본적으로는 도착이라는 의미인데 도착한 사람이나 물건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한 번씩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가볼게요. mall. 다음 단어 only. 따라하고 계신가요? 다음 new. balance. 마지막 단어 유심히 들어주세요. arrival. 한 번 더 해볼게요. 도착. arrival. 끝에 val이 vol처럼 소리가 나죠. vol. 그리고 앞에는 ri는 미국식 발음으로는 ry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한국식으로는 lie라고 적지만 실제로는 ry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쓰기로 넘어가 볼게요. 발음해 볼까요? arrival. 좋습니다. 뭐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할 때 그 뭐는 먼저 미음 소리 나는 M에다가 모음이 A가 옵니다. O가 아니라 A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한국식으로 몰이라고 하기 때문에 O로 착각하시기가 쉬워요. 하지만 A입니다. 자, 그리고 L을 2번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쓰면 완성입니다. 자, 같이 펜 들고 써볼게요. M,
그리고 모음은 A입니다. 마지막 L은 몇 번? 2번 써주셔야 돼요. 자, 지우고 여러분만 써보실게요. 다 써보셨나요? 확인해 볼게요. 미음 소리 나는 M, 그리고 모음은 뭐였죠? A입니다. L이 끝에 2번 들어가죠. 발음은 뭐,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따라해 보세요. 뭐. 좋습니다. 자, 다음 오직, 뭐뭐만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only이죠. 먼저 O 소리 나는 O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니은 받침 N을 써주시면 own이 됐죠. 그리고 리는 리을 소리 나는 L과 이 소리 나는 Y를 적어주시면 완성입니다. 같이 써볼게요. O, N, only, L, Y. 유심히 보시면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우고 써보겠습니다. 같이 써볼까요? 자, 먼저 O, N, own 이고요. 리는 L, Y 이죠. 읽어볼게요. only. 좋습니다. 다음 단어는 새로운이라는 의미의 new입니다. 먼저 니은 소리 나는 n이 오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중 모음인 EW가 옵니다. EW는 우 소리 혹은 유 소리로 쓰인다고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적어볼게요. 펜 들고 N부터 써볼까요? 니은 소리 나는 N, 그리고 EW. 모음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서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만 써보실게요. 자, 가장 앞에 니은 소리 나는 N이 오고요. 그리고 EW를 써주시면 완성이죠. 잘 써보셨나요? 여기 다시 한 번 더. 이중 모음 EW는 우 혹은 유 소리 난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발음 한 번만 해볼게요. 새로운 new. 다음 단어는 균형이라는 의미의 balance입니다. 자, 먼저 B, 비읍 소리 나는 B, 그리고 에 소리 나는 A, 리을 받침 L, bell이 됐고요. 뒷부분 runs 부분은요, 또 A가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한국식으로는 밸런스라고 읽죠. 둘 다 A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받침 N, 끝은 S, CE를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원래 이렇게 S 발음이지만 끝부분에 와서 발음이 약하게 나서 거의 S처럼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같이 써보시도록 할까요? 먼저 비읍 소리 나는 B, 그리고 에 소리 나는 A, L, 리을 받침이죠. bell. 다음 run 부분은 AN이고요. 끝에 CE입니다. 이제 지우고 여러분만 써보실 텐데요. 여기 모음이 둘 다 A가 들어간다는 점 잘 봐주세요. 자, 그럼 써보실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읍 소리 나는 B, 그리고 모음 A가 온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까지 쓰면 bell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 run 부분은 L의 뒤에 또 A가 옵니다. 요렇게요. bellon, 끝은
CE이죠. 한국식 발음은 밸런스, 실제 미국식 발음은 balance이죠. 미국식 발음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balance. 한 번 더 해볼까요? balance. 좋습니다. 균형, balance.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공항에 가서 도착하는 곳에 가면 있는 그 단어, 도착이라는 의미의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로 arrival이죠. 먼저 소리는 A를 써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단어니까 잘 보세요. 자, A, 소리가 났고요. R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를 써주셔야 돼요. 요렇게. 그리고 모음은 alright이니까 I 소리, I가 옵니다. alright. 그 다음에 끝에 버 부분은 진동이 들어간 비읍 소리 나는 V에다가 끝에 소리 나는 AL이 옵니다. 자, 유심히 잘 보면서 같이 써볼게요. 소리 나는 A가 와요. 제일 앞에 A입니다. 그리고 R이 두 개라는 점, 여기가 포인트이죠. 자, R이 두 개예요. 그리고 I까지 쓰면 alright가 됐습니다. the 부분은 한 덩어리로 기억을 해두세요. V, A, L 이렇게요. 발음 따라해 볼게요. arrival. 한 번 더 해볼까요? arrival. 좋습니다. 자, 지우고 써볼 건데요. 다시 천천히 볼게요. 자, A, 소리. R 두 개. 자, RRI를 합쳐서 right. 그리고 val, VAL. 이렇게 끊어서 기억해 주세요. 자, 지워볼게요. 적어볼까요?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는 A가 오죠. 소리 나는 A. 그리고 R이 두 번 들어가죠. R이니까 I까지. 자, R 됐고요. 끝에 the 부분을 한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죠. V, A, L 이렇게요. 도착, 영어로 arrival입니다. 옷가게에 가면 많이 붙어있는 new arrival은 새로 도착한 물품, 신상품을 의미한다 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제 지난번에 내드렸던 퀴즈 정답 살펴보러 가볼게요. 바로 이 단어였는데요. 먼저 J니까 지읒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 단어는 모음이 U 딱 하나만 들어간 단모음 단어이죠. 이때 U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바로 소리가 나죠. 자, 다음에 M은 미음 소리 나죠. 그리고 마지막 P는 피읍 소리가 납니다. 뒤에 모음이 없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냥 피읍만 떨렁 이렇게 남겨둘 수 없으니까 밑에 소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보면 jump, jump입니다. 끝에 P는 굉장히 작게 약하게 발음이 납니다. 따라해보세요. jump.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저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바로 뛰다, 뛰어오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신발 브랜드를 읽는 법을 알아봤으니까 퀴즈 대신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신발 브랜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수업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바이바이.